며칠 전에 진주가 MBC 드라마국에서 TV조선이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게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게 임성한 작가가 다시 시작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사람이 은퇴했다가 복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MBC는 절대로 임성한 작가한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13년에요. 임성한 작가가 쓴 오로라 공주 때문에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강한 중징계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 MBC 드라마 본부장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가서 앞으로 다시는 임성한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때 당시에 중징계 수위가 낮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MBC가 임성한 작가와 압구정 백야를 찍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갑니다. 그랬더니 당신 왜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똑같은 그 MBC 본부장이 와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MBC와 임성한 작가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TV조선에서 새 작품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MBC 드라마국이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한 채로 커피차를 보낸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 친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충성맹세? 그리고 러브콜?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열받는 일입니다. 드라마 시청 소감 전에 우선 임성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 하고 넘어갈게요. MBC 최고 시청률 57.3%를 기록한 보고 또 보고, 인어아가씨, 왕꽃선녀님 등 1일극의 정점을 찍은 막장계의 4대 작가입니다. 왕꽃선녀님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무속인의 딸이 입양이 되어서 평범하게 자라다가 무속에 관한 논문을 쓰다가 말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속인 어머니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깨어나는 장면을 임성한 작가가 썼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MBC 측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면서 이것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작가가 거부하고 싸움이 있었고요. 결국은 작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SBS로 가게 된 거예요. SBS에서는 하늘이 시여를 찍었는데요. 이때도 나오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는 임성한 작가 작품을 주로 짤로 봤는데요. 우차사를 보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버지가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장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짤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작가를 MBC가 다시 데려다가 작품을 또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에서도 이미 논란을 겪었고요. SBS에 가서 입양한 그 자기 딸을 다시 자기의 양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가 하면 또 신기생전에서 아까 그 말한 레이저 장면도 나오고 정말 완전 파행적인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MBC가 오로지 시청률 때문에 다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오로라 공주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너무 많이 사람을 죽거나 사라지게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애초에 남자 주인공 4명과 여자 주인공 4명이 사겹의 사돈이 되는 그런 드라마 설정이었는데요. 주인공 오로라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죽이더니 전부 다 막 죽이고 이민 가고 개연성 하나 없는 이유로 막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비중 있는 배우들이 총 12명이나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연급으로 출연하던 강아지 말라벤트마저 극중 돌연사를 말라벤트가 주연급이었나요? 네. 이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슬픈 일.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 정말 비중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왜 캐스팅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이 임성한 작가가 정말 그 핏줄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아나 고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핏줄이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혐오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성한 작가뿐 아니라 서혜진 PD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BS 스타킹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송포유를 연출한 SBS 간판 예능 PD였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상품권으로 임금을 줬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한 프리랜서 카메라맨이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SBS는 2015년부터 3년간 22억 상당의 상품권을 본 목적과 다르게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논란 이후 서희진 PD는 SBS에 사표를 내고 바로 TV조선 예능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너네 맛, 사랑의 콜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SBS의 문제의 상품권 PD가 TV조선에 와서 만든 건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조선에 와서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완전히 스타 PD가 되었더라고요. 급기야 2020년에는요, TV조선의 예능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예 임성환 작가와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죠. 8화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명장면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1화 주요 장면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니만 좀 신경 써. 모양 내고 하라고. 이게 정상 아니야? 작가들 거의 다 이러고 다니지. 여자들 변신은 무죄래요. 한번 변화 줘보세요. 정말 이렇게 결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거든요.